자, 47번 개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7번 개념은 이제 1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죠. 자, 우리가 이제 방정식 단원을 2차 방정식 단원을 넘어서 이제 1차 함수 그리고 2차 함수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 쪽으로 오는데 우리 학생들이 함수도 물론 안 좋아하지만 그래프는 더더욱 좋아하지 않아.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서는 그래프를 모르고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어. 그냥 수나 식 자체로 여러분들이 하는 연산을 가지고 푸는 문제는 되게 작은 부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처음 배우는 요 그래프로 넘어오는 요 부분을 신경 써서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알겠지? 자, 해봅시다. 자, 1차 함수의 모양은 차수가 1차식을 얘기하는데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생긴 걸 얘기하죠. 자, 우리 그래프를 공부할 때 쌤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 자, 그래프는 우리 중학교 때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그렸었지? 그죠? x하고 y하고 그 좌표를 하나씩 이렇게 찍어가지고 연결했었잖아. 맞아. 그래프는 점이 모여서 만드는 거야. 점이 모여서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그 그래프를 배울 때는 하나하나 점을 찍어서 연결해 보는 게 맞아요. 맞아.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 우리가 요 1차 함수의 예를 한번 들어서 우리가 y는 뭐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자, 요런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그린다고 해보면 자, 점을 한번 찍어보자. 자,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다고 했을 때 점을 찍어보는 거예요. 저기다가 x에다 0을 먼저 한번 넣어볼까? 0 집어넣으면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y는 1이 되는 거니까 0,1 0,1을 이렇게 지난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그지? 그리고 x에다 만약 1을 집어넣는다면 우리가 1을 집어넣는다면 x에 1이 들어가면 1,3이 되는 거죠. 그럼 1, 하나, 둘, 셋 이렇게 1,3 자,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도 한번 넣어볼까?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 여기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긴 점들을 우리가 쭉 연결해 보면 아, 이렇게 생긴 직선이 되는구나 이런 걸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1차 함수가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 1차 함수에 있는 두 가지 요소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기울기가 뭐냐면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갈 때 x축의 방향으로는 몇 칸을 갔고 그렇죠? 한 칸을 갔고 y축의 방향으로는 몇 칸을 갔어? 두 칸을 갔죠. 그러니까 x의 방향으로 한 칸을 갈 때 y의 방향으로 두 칸을 가서 요 직선의 기울기는 1분의 2 해가지고 기울기가 2가 된다. 우리가 이렇게 찾는 거죠. 자, 다시요. 기울기가 뭐라고? x 증가량 x가 얼만큼 증가했어? 그거 분의 y 증가량 그거 분의 y는 얼만큼 갔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기울기라는 건 결국 x에 대한 y의 변화량을 말하는 건데 y의 변화량을 말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는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한다?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으로 계산을 하고 그 기울기는 여기 x 앞에 개수로 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보통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좀 뒤에서 알려줄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요소는 요 녀석이 y축이잖아. 그러니까 이 직선이 y축을 여기 통과하잖아. 이렇게 y축을 지나가잖아. y축과 만나는 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얘는 y절편이라고 그래. y절편. 다시요. y절편 뭐라고 한다고요? y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 자, 요거를 y절편이라고 하고 당연히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x좌표는 0이겠지. 그렇죠? 얘는 x좌표는 당연히 0일 거고 x좌표가 0일 때 y좌표는 도대체 뭐냐? 요게 바로 y절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y절편은 어디에 있냐면 y절편은 요 뒤에 요 상수항에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왜?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이니까. 자, 아까 뭐라 그랬어? y절편은 x가 0일 때 나오는 y의 값이니까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뒤에 있는 상수항만 남겠지? 그래서 1이 기울기다, y절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정리 좀 해보면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요런 1차 함수가 있을 때 이 1차 함수의 그래프적인 모양은 뭐가 되는 거고? 저 직선이 되는 거고, 직선의 모양이 되는 거고, x 앞에 붙어 있는 요 개수가 뭘 나타낸다? 기울기를 나타내고요. 기울기. 그리고 요 x 뒤에 있는 상수항, 요 녀석이 뭘 나타낸다? y 절편을 나타낸다. 그래서 1차 함수의 구성 요소 두 가지가 뭐다? 기울기와 y 절편이다. 이해가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교과서에 이제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선생님이 두 가지를 더 얘기할 건데, 요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자, 잘 보자. y는 ax 플러스 b가 있다 어쩌고 저쩌고요. 요런 문제가 나올 때 얘들 이런 거 잘 봐야 돼. 쌤이 지금 너무나 약간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 쌤이 올해 가르쳤던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에서, 자연계 학생 중에 의대를 지망한 학생이 있었어. 근데 의대를 지망한 학생이 최종 불합격했어요. 근데 불합격한 이유가 뭐냐면, 수학력 시험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는데, 이 학생이 수학 문제는 2점짜리하고 3점짜리하고 4점짜리가 있거든, 수능을 보면. 근데 이 4점짜리에서는 또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있어. 여기 2, 3점짜리 문제는 당연히 쉬운 문제들이고. 그러니까 의대를 지망하는 정도의 학생이라면 당연히 2, 3점짜리는 안 틀려. 4점짜리 문제 중에서도 난이도가 뭐 제일 높은 랭킹 1등, 2등, 3등에 해당하는 문제 정도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친구가 3점짜리를 하나 틀려버린 거야. 실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수를 해서 3점짜리 하나 틀려버리니까 진짜 12년을,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하면 12년을 열심히 공부를 해왔는데 그 3점짜리 문제 실수 하나 때문에 결국 의대에 불합격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선생님이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뭐라고 위로할 게 없더라고요. 이처럼 작은 실수가 이 입시에서 가지고 오는 결과는 굉장히 커. 물론 이런 것들이 뭐 좋으냐 나쁘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 올림픽 경기나 이런 경기들을 봐도 정말 작은 실수 하나로 메달이 바뀌거나 아니면 메달권에서 벗어나거나 이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뭔가 저 위에 있는 어떤 높은 등급으로 가면 갈수록 실력 차이가 거의 비슷해. 우리 올림픽 경기 같은 경우도 보면 우승 후보들은 다 실력이 다 비슷해. 단지 그날 그 경기를 하는 당일날 누가 더 작은 실수를 하지 않느냐의 싸움이거든.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험도. 자, 이제 이 문제를 봤을 때 y는 ax 플러스 b가 어쩌고 저쩌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푸냐면 1차 함수가 나왔다. 1차 함수가 나왔으니까 직선이니까 당연히 요 녀석이 기울기고 요 녀석이 y절편이니까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렇게 갈 텐데, 어디서 실수를 하냐면 이 문제는 문제의 어디에도 1차 함수라는 말은 없어. 그냥 y는 ax 플러스 b라는 말만 있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1차 함수, 즉 x가 1차가 되는 요 1차 함수라는 말을 가지려면 반드시 옆에 뭐가 있어야 돼? a는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줘야 돼. 그래야 얘가 살아있는 거거든. 만약에 a가 0이 되면 이거 없는 거야. 그러니까 1차 함수가 아닌 거죠. 이해가? 근데 이런 표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모양새가 1차 함수니까 1차 함수를 풀어버리면 나중에 함정에 빠진다고요. 근데 이런 실수 하나 때문에 등급이 갈리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물론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만난 대부분의 문제는 1차 함수 모양이야. 근데 만약에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께서 요거 실수를 좀 유발해서 틀리게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요런 표현을 안 줘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럴 때는 얘를 a가 0이 아닐 때, 즉 노멀한 1차 함수의 경우, 1차 함수의 경우로 놓고 풀면 되고, a가 0인 경우도 이렇게 나눠서 풀어줘야 돼. a가 0인 경우라면 얘는 이제 없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건 y는 b, 요런 모양이거든. 자, 요것도 예를 한번 들어볼까? 요것도 예를 한번 들어보자. 요런 녀석에 뭐 y는 3 이런 게 있다고 해봐. 그러면 이 y는 3이라는 녀석의 뜻은
x 좌표가 뭐가 되든지 간에 y는 무조건 다 3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x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 지금 여기에는. 그러니까 x가 0일 때도 1, 2, 3 여기고 1일 때도 3, 2일 때도 3, 3일 때도 3, 마이너스 1일 때도 3, 뭐 이런 뜻인 거야. 그러니까 x 값에 관계없이 y는 무조건 다 3이다 라고 해서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런 그래프. 그러니까 얘는 이게 기울어진 정도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지. a 자리가 어이구야 여기 0이죠. 쏘리. 이렇게. 자, a가 우리가 아까 역할이 뭐였죠? a가 기울기였지, 기울기. 그러니까 a가 0이라는 말의 의미는 기울기가 없다는 말이니까 맞네. 이 직선은 기울기가 없네. 이렇게 높낮이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일직선으로 쫙 어디에 평행하게 x축에 평행하도록 이렇게 직선의 모양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a가 0인 경우 꼭 실수하지 마시고 잘 챙겨 놓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줄 거 팁. 또 하나 줄 거 팁은 뭐냐면 두 번째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잘 봐봐.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면 여기 있는 a는 1차항의 개수죠. 1차항의 개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있다고 해볼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도 뭐야, 얘도? 얘는 2차항의 개수죠, a가. 자, 한 개만 더 써볼게요. 한 개만. 3차 한번 써보자. 자, 요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서 a는 3차항의 개수죠.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최고차, 어떤 식의 최고차항의 개수라고 하지, 개수. 우리가 1차 함수에서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하는 역할이 기울기였거든? 기울기, 맞죠? 기울기인데 1차든 2차든 3차든 상관없이 최고차항의 어떤 다항식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하는 역할, 그래프적인 역할은 그 그래프가 증가하는 상태로 끝나고 있느냐, 감소하는 상태로 끝나고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요 a의 부호가 만약에 양수야. a의 부호가 양수야, 이렇게. 자, 얘처럼 a의 부호가 양수야.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증가하면서 진행되는 함수의 모양이 되고 a의 부호가 음수야. a의 부호가 음수면 감소하는 형태로. 자, 그래프 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그려볼까? 여기다가 하나만 더 그려보자. 이번엔 y는 마이너스 x를 한번 그려볼게요. y는 마이너스 x를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좌표면이 있는데 점을 또 한번 찍어보는 거야. 점 찍어보면, 자, 0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그렇죠? 0을 집어넣으면 0이죠.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오히려 반대로 1이 되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런 직선이 된단 말이야. 그렇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였어? 최고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었지. 그럼 얘는 뭐라 한다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기울기의 뜻은 오른쪽으로 한 칸을 가면은 아래쪽으로 한 칸을 간다. 즉 x의 증가량이 1인데 y의 증가량이 지금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1분의 마이너스 1. 아까 어떻게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잖아.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으로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x가 1 증가했는데 y는 오히려 1 감소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도 말하지만 우린 또 뭐도 할 수 있냐면, 이 최고차항의 부호가 지금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이게 음수죠, 음수. 음수일 때는 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끝난다고? 감소하는 모양으로 진행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최고차항의 개수들은 몇 차 함수냐에 관계없이 a의 부호에 따라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1차 함수의 개념은 모두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93번으로 되어 있는 1번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자. 자, 1번 문제. 다음 보기의 경우에서 함수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래프가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 경우를 골라보래.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 케이스를 한번 보자,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보니까
부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한번 그려보죠. 자, 그려보면 되지. 자, 우리의 목표는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중에 요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 걸 찾고 싶은 거야. 자, 하나씩 그려볼게요. 첫 번째부터. 기억. A가 양수고 B가 음수다. 자, 봐봐. A가 양수야. 그리고 B가 음수야. 자, 역할 보세요. 역할. B가 음수라고 했어. B는 뭐였죠? 자, 여기 와봐. B가 뭐였지? Y절편이었죠. Y절편은 뭐다? Y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B가 음수면 이게 Y축이니까 Y축과 만나는 점이 음수야. 여기에 있나 보다. B가 이렇게. B가 여기에 있나 봐. 이렇게. 괜찮죠? 그 다음에 A가 플러스야. 얘들아, A가 플러스면 뭐라 그랬지? 최고차항의 개수. 맨 앞에 있는 녀석. 요 녀석의 부호가 뭐이면? 플러스. 양수이면 어떻게 한다? 증가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긴 지나는데 이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인가 봐. 이렇게. 되겠어요? 네, 그럼 3, 4분면 지나 안 지나? 지나죠. 그러니까 기억은 일단 안 된다. 이런 얘기고. 자, 니은은 선생님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 니은 보니까 얘도 0보다 작고 얘도 0보다 작대요. 이런 케이스네. 지금 보니까 니은이. 그죠? 그러니까 얘도 Y절편은 음수. 여기 있는 건데 기울기가 음수니까 감소하면서 끝나야 되거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 이런 식의 모양이 되겠지. 이렇게 감소하는 모양으로. 맞아요? 이렇게 했더니 또 어때? 3, 4분면을 지나죠. 그러니까 얘도 안 된다. 얘도 안 되고. 자, 마지막. 세 번째. 디귿은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디귿 뭐나 봤더니 A는 0보다 커. A는 0보다 커. 증가인데 Y절편이 0이래요. Y절편이 0이라는 거는 Y값이 0이라는 얘기니까 여기지 뭐 여기. 이게 0이잖아. 이게 0,0이잖아. 여기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Y가 0인데고 Y가 0인데 기울기는 양수니까 증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증가해야 되는 게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죠. 맞아. 여기를 지나면서 증가. 그럼 여기 3, 4분면 지나 안 지나? 또 지나네. 이것도 안 되네. 자, 그럼 마지막 리을 한번 해볼까? 리을은 보니까 이번엔 A가 0이래. A가 0이라고? A가 0인 경우 우리 여기서 했었는데, 그죠? A가 0이면 기울기가 없다. 기울기가 없을 때 어떤 그래프라 했지?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된다. 근데 평행한 직선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이 밑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다음 정보 보니까 그러네. B가 양수네. 양수. 그러니까 Y축이랑 만나는 점은 양수 이 위에 있는 거고 이런 상태에서 X축이랑 평행한 직선을 그어야 되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가면 3, 4분면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뭐다? 리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 이거죠. 어렵지 않지, 그죠? 네, 모양만 찾아주면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여기다 쓸까요? 이렇게.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니까 함수 y는 3-2m의 x, 3-2m의 x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m-4 이렇게 돼 있다. 이 녀석이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서 자,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네. 근데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서 y 값이 양의 값과 음의 값을 모두 갖도록 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사이에서 y의 값이 이거 직선이잖아. 어차피 그죠? 직선이 y의 값이 플러스일 때도 있어야 하고 마이너스일 때도 있어야 한다. 자, 이럴 때 m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네요. 자, 선생님 여기 지워도 되겠죠? 요거 팁. 아직 안 적은 학생들은 잠깐 멈추시고 적으시면 되니까 우리 현장에 있는 학생들은 다 들었죠? 다 적었죠? 자, 이렇게 지울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선생님이 해석을 좀 해보니까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라 그랬거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라고 하고 여기 마이너스 2라고 해보자. 이렇게. 그리고 1까지니까 이쪽에 어딘가에 1이 있겠죠. 자, 문제에서 나한테 알려준 거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범위에서만 뭔가를 해보라고 했어. 이렇게. 저 노란색 부분에서 이 직선을 그릴 거거든. 이 직선의 지금 구성 요소를 보니까 이 직선은 요 녀석이 기울기야. 즉 기울기가 3-2m. 자, 이렇게 생겼고 y절편은 지금 m-4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우리는 모르고 y절편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야.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릴 직선이 요 범위 내에서 y값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y값이 양수값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음수값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양수값도 가지고 음수값도 가지는 요 노란 범위 안에서 그런 직선은 예를 들면 이런 거 말하는 건가? 이런 거? 그죠?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생기면 내가 할 범위는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2부터 자 여기에 있는 1까지거든? 근데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에서 이렇게 무슨 부분도 갖고 있고 양수 부분도 갖고 있고 여기다 큰 거 그죠? 0보다 큰 거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양수 부분도 가지고 있고 그만큼은 음수 부분도 가지고 있는 거지. 이렇게 양수 부분과 음수 부분을 모두 가지고 있게 해라 이런 얘기네. 이해가요? 자 그러면 선생님 그렇게만 될 수 있나요? 아니지. 그렇게만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죠. 이렇게 감소해도 상관없거든 지금. 왜? 감소해도 상관없는 게 그래프는 여기 1하고 자 여기 마이너스 여기까지 할 건데 이 범위 내에서 분명 이쪽은 뭐고요? 이쪽은 양수 부분이고 이쪽은 음수 부분을 가지고 있잖아. 그죠? 이쪽 양수 부분 가지고 있고 이쪽 음수 부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몇 개를 그려보니까 y값이 양수 부분과 음수 부분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그 말은 기울기하고는 딱히 상관이 없죠. 딱히 상관이 없어요. 얘랑. 그리고 y절편도 이렇게 y축이랑 만나는 점이 양수인 경우든 음수인 경우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얘도 상관이 없고 얘도 크게 상관이 없어. 자 그럼 뭘로 이걸 식을 만들 거냐? 자 기억합니다. 선생님 느낌이 좀 왔어. 무슨 말이냐면은 요쪽에 있는 요 파란색 그래프든 요쪽에 있는 요 빨간색 그래프든 공통점은 뭐냐면 이 구간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줬던 요 구간에서 마이너스 2일 때의 함수값의 부호 요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의 부호하고 1일 때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일 때가 음수, 1일 때가 양수 이렇게 되니까 그걸 직선으로 연결하면 요 사이에 어딘가 하나는 지날 거고 그리고 양수와 음수를 모두 갖게 될 수밖에 없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반대도 마찬가지다. 마이너스 2가 오히려 양수가 되고 그리고 1일 때가 오히려 음수가 돼도 상관은 없어. 부호만 다르면 돼. 그러면 얘가 내려오는 모양으로 여기 어딘가를 지나게 되고 양수 부분과 음수 부분을 모두 갖게 될 테니까. 이해가죠? 그래서 선생님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면 요런 문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의 함수값. 자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볼게.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우리가 집어넣어 보면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자. 마이너스 2 넣으면 요 곱하면은 마이너스 6 되고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플러스 4m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뒤에 플러스 m 마이너스 4 이렇게 있으니까 두 개 더하면 5m 그리고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5k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이고 그 다음에 x가 1일 때도 한번 해보자. 자 1일 때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2m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m 마이너스 4가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m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이거죠. 됐어. 자 이제 결론 마이너스 2일 때의 함수값과 x가 1일 때의 함수값 이 두 녀석의 부호가 어때야 된다고? 달라야 된다고. 얘가 양수면 얘가 음수 얘가 음수면 얘가 양수. 그 말은 두 녀석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두 녀석을 곱해주면 뭐가 된다? 그렇죠. 음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게 결론이었어요. 요게. 그럼 마지막에 이제 식만 계산해주면 돼. 해보자. 요거 5 바깥으로 뺄게요. 5 바깥으로 빼면 m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되고. 그렇지. 그 다음에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도 앞으로 빼버릴까 이렇게? 마이너스도 앞으로 빼버리면 얘는 m 플러스 1이 되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양쪽에 곱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겠죠? 이렇게 여전히 얘는 0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5 같은 거는 양쪽으로 나눠서 다시 없애버려도 되고 이쪽은 여전히 0이니까 자 결론 나왔죠? 결론 나왔죠? m-2 곱하기 m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하면 뭐다? m은 그렇죠.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네, 요 유형 2번은요. 너무 중요한 표현이야 이거. 그래서 요거는 유형을 좀 암기해 둡시다. 요거는 유형을 좀 암기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하는 문제에서는 꼭 유형을 암기해 주자고 했었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차 함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 1차 함수는 결국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요소 두 가지. 첫 번째 1차항의 개수, 기울기. 두 번째 y 절편. 그리고 또 팁 뭐 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0인 경우를 신경 쓰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정리하시고 우리 또 다음 개념에서 보도록 할게요.